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6회 2부입니다. 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본선이 드디어 스타트 시작을 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한의원님하고 이번 조별리그 끝난 상황에서 한 7가지 정도 얘기를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A조였죠? 디마리아가 있는 파리 상제르맹. 멋진 골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디마리아 선수가 맨유를 떠나서 파리 상제르맹의 둥지를 틀었는데 주말에 그 리그 보르도전은 조금 부진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말매전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 경기는 질라탄과 카바니의 공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좀 보인 장면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디마리아가 역시 지금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같이 3톱에서 오른쪽에서 자신의 역에서 좀 공간을 많이 찾아 들어가고 또 다이나믹하게 경기 운영을 시킬 수만 있다면 기존의 3명의 미드필더와 포백진은 워낙 노련하게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디마리아가 작용이 된다면 파리 상제르맹은 우승 후보 한 3팀 안에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연관적으로 저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골 행진을 벌이는 이제 놀라운 사나이들. 제가 그렇게 제목을 했는데 80골 됐죠. 네, 그 호날두 선수와 토마스 뮬러 선수.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77골에서 이제 3골 넣으면서 더 그렇습니다. 80골로 메시 선수를 앞서서 더 먼저 튀어나갔고, 여기에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항상 골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이제 메시 선수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토마스 뮬러 선수예요. 토마스 뮬러 선수가 장난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죠. 멀티골이에요. 지금 8월 이후에 역시 클럽에서 8골인데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는 최근 두 경기에서 몰아서 8골이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숫자는 같죠. 그런데 밀러 선수는 최근에 A매치들에서도 넣은 게 있어요. 그래서 8월 이후에 11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의 대명사 하면은 최근 여러 해 동안 메시 아니면 호날두 아니면 메시 이랬는데 올 시즌에 물론 리그는 다르지만 토마스 뮬러가 잘하면 뭔가 게르트 뮬러가 되는 토마스가 게르트가 돼서 이 범주 안에 잘하면 포함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초반의 페이스는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밀러 선수도 좀 운 좋게 얻은 PK를 비롯해서 PK가 섞여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점에서 11골 A매치 포함해서 대단한 골 퍼레이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의 두 번째 얘기는 볼프스부르크 얘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인토벤 그리고 체스카 모스크바 한조인데요. 막스 크루제와 드락슬러 선수의 활용을 상당히 잘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포백 앞에 나우드와 단테를 보좌하는 구스타보를 놓고 여기에 막스 크루제와 드락슬러 선수를, 이 막스 크루제 선수는 활동 반경을 많이 종쪽으로나 횡쪽으로도 많이 넓혀가면서 왼발을 활용한 중장거리 패스, 쇼패스 여기서 풀어주는 역할, 그런 부분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했던 것을 서로 나눠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 슈올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분발해 준다면 최전방 도스트와 함께 볼프스부르크도 생각보다 빠르게 강팀으로서 면모를 다시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맨유도 지금 첫 경기 졌고 대혼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난 결과 새로운 죽음의 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말씀해 주신 맨유 볼프스 그 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이슈는요. 그 연관지어서 안타까운 부상. 이번 정말. 1라운드는 안타까운 부상으로 좀 얼룩졌던 라운드가 됐는데 루크쇼 선수, 하피냐 선수.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또 좀 공통점이 지금 폼이 괜찮았어요. 그럼요. 지금 폼이 괜찮았던 선수들이고 또 맨유 입장에서의 어떤 루크쇼 선수 그리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의 하피냐 선수가 다 팀 내에서 중요도가 상당히 있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하피냐 선수가 좀 더 시즌 아웃인 것 같고 루크쇼 선수도 뭐 못지않게 지금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빨리 좋은 상태로 돌아오기를 아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선수가 거의 베스트 11 제외하고 유일하게 1 옵션 그렇죠. 1옵션 백업인데 공격진에도 들어올 수 있고 미드필드진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한 백업 자원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투란 비달 같은 선수가 연말까지 가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피냐 선수가 지금 이 상태에 돌입을 했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반기까지의 선수층에 심대한 지금 타격을 입혔고, 하피냐 선수가 또 사실은 최근에 브라질 국가대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리던 이제 브라질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커리어에 아주 중대한 타격이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를 세 번째로 보면 2조의 바르셀로나 얘기인데요. 이날 물론 1대1로 로마전 가서 힘겹게 비겼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반기에
하피냐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최근 더글라스까지 지금 부상이고 오른쪽 라인입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공격 라인 쪽에서는 1옵션 하피냐 선수 외에 MSN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백업으로 지금 나서야 될 선수들이 20살의 어린 무니르 선수와 산드로 라미레즈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근데- 무니르보다는 산드로 선수가 조금 나은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사실 MSN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을 봐도 무언가 몸들이 예전에 압박을 하고 수비를 하고 패스 앤 무브먼트를 하는 움직임보다는 많이 둔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전반기를 아마 베스트로 거의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돌리면 클럽 월드컵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성적을 일단 전반기에 혹시 버틸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후반기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후유증이 온다. 예, 예. 힘이 지금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실 현재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지금 라인업에서 또 부상자가 한두 명 발생이 된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런 위험성이 만약에 내포되어 있다면 지금 바르셀로나는 스쿼드가 지금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치를 때 상당히 좀 고전할 수 있는 조별리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이 조가 뭐 AS 로마의 레버쿠젠, 바테 보리소프인데요. 액면가로는 바르셀로나가 액면가로는 가장 이제 올라가긴 할 것 우위에 같아요. 있는 거는 예, 맞죠. 1위가 네. 유력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2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16강 토너먼트에 과연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거기서 좋은 폼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투란과 뭐 다른 선수들이 지금 들어가서 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전력 누수는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우승 후보로 놓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챔피언스 시즌은 기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지켜봐야 되는데 되겠죠. 가장 당면한 문제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라키티치 선수의 폼이 지금 안 그러니까요. 좋아요. 지금 그 경기도 라키티치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라키티치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지금 꾸준히 지금 지난 시즌 네. 좋았을 때 폼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피냐 선수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MSN의 자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라키티치가 기대치에 좀 미달하는 퍼포먼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하피냐가 잘 메워줄 수가 있는 그래도 자원이었는데 하피냐 선수까지 지금 쓰러진 마당에 라키티치 선수가 빨리 지난 시즌 좋았을 때의 감각을 회복해야 네.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한 의원님의 세 번째 조별리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테오 슈테겐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로 장거리를 또 하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1라운드는 약간의 좀 순환들이 있었다. 그래서 골키퍼의 순환을 저는 이번 1라운드 이슈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플로렌치 진짜 대단한 와. 그 옛날에 데이비드 베컴 선수가 데포르티보전에서 넣었던 장거리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플로렌치 선수는 이날 사실 그 슈팅 말고도 경기력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날이었는데 근데 바르셀로나 골키퍼들에게는 기본적인 숙명은 좀 있어요. 워낙에 수비 라인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골키퍼가 나와 있는 위치도 다른 팀에 비해서는 전술적으로 조금 앞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정밀한 슈팅이 들어가 버리면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테오 슈테겐 선수의 문제는 사실 올 시즌 빌바오와 치렀던 수페르코파 그 슈퍼컵에서도 미켈 사노세 선수에게 이런 거를 그때는 자기 실수가 더 많이 결부가 돼 있긴 했습니다만 또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슈테겐 선수 지금 브라보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져 부상이기 때문에 테오 슈테겐으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의 바르셀로나로서는 또 안 좋은 일이었고 그리고 아까 토마스 밀러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 골이 크로스 제가 잘못 봤을 맞은 때는 거 보세요. 노리고 찬 그거는 것으로 크로스. 봤어요. 그렇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위치와 그 폼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의 확률이 네. 높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그날 올림피아코스의 로베르토 골키퍼가 사실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정말 그 의표의 잘했어요. 슈터링성이 날아오는 바람에 전반에 특히 고전했습니다. 네. 로베르토 선수가 거기서 잘하다가 정말 좀 불의의 골을 하나 허용을 했고 제가 재밌게 본 경기 중에 발렌시아 대 제니티의 경기가 네. 있는데 거기서는 3대 이겨. 네, 주앙 칸셀로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을 때 그 제니티의 유리 로디긴이라는 네, 골키퍼가 로디긴. 있거든요. 근데 로디긴 선수가 이거는 칸셀로 선수에게 좀 의표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로디긴 선수의 위치가 약간은 자신에게 가까운 쪽을 방어 안 하는 거를 칸셀로 선수가 이때는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습적인 슈팅으로 또 로디긴 선수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전체적으로 이번 1라운드에는 멋진 슈팅이 많은 속에서 원더골이 잔치. 골키퍼들이 조금 고생을 네. 많이 했던 날이 됐는데 플로렌치 선수 골, 토마스 밀러 선수 골, 그 발렌시아의 주앙 칸셀로 선수 그렇습니다. 골까지 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원더골. 저의 네 번째 이슈는요.
유벤투스 맨시티전 보고 느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세비야 같은 강팀도 있습니다. 아마 물고 물리는 난전이 아마 1, 2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약점들이 노출이 많이 되더군요. 네, 유벤투스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피를로 선수 미국 가고 그 다음에 테베스 선수 아르헨티나 가고 지금 뭐 주력들이 빠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뭐 에브라나, 키엘리니, 보누치, 리슈타이너 이 뭐 베테랑들이 노련하게 부품 키퍼 뭐 역시 대단했고요.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에르나네스 선수를 네. 기용을 했다는 얘기죠. 피를로를 그냥 에르나네스 선수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후반전에는 뭐 그럭저럭 포지셔닝을 수비 전환할 때 좀 잡고 그랬는데 전반에 맨시티가 좀 체력이 남아있을 때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한 편이었는데 일체 압박을. 거기서 이 에르나데스 선수가 자리를 못 잡더군요. 네. 볼 뺏기고 미스들이 많아서 사실 맨시티가 거기서 한 2골을 넣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한 약점을 공략을 못했고 맨시티는 아기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네. 보니 선수와 장단점이 뚜렷한데 보니 선수는 사실은 그러한 어떤 공간을 움직여주는 특히 이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온 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조직력들이 어느 탄탄하고 기량들이 있어서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 같은 유형은 사실은 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게로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되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역시 빨리 적응을 해서 정상 전력을 찾아야 이 팀과의 경쟁이 될 것 같고 유벤투스도 역시 마르키시오가 빨리 복귀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여기서의 불안 요소를 좀 없애줘야 그래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그다음 이슈는 죽음의 조는 역시 죽음의 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슈인데 세비야가 확실히 챔피언스 리그는 아니었지만 유로파 리그를 2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유럽 무대에서 싸우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세비야와 발렌시아가 이제 첫 경기들을 치렀는데 두 경기가 사실 굉장히 다 재밌었어요. 굉장히 다 재밌었는데 차이가 뭐였냐면은 발렌시아도 거의 뭐 6대4 이상, 65대 35로 제니트를 계속 쉼 없이 몰아붙이고 두들기기는 했어요. 네. 근데 발렌시아는 이럴 때마다 오히려 제니트의 역습 한 방, 역습에서 나오는 또 놀라운 슈팅 뭐 이제 이런 장면에서 발렌시아는 실점을 했고 사실은 두들기는 것만큼의 골을 전반전에 터뜨리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비야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라리가 안에서는 아틀레티코에게 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웨넨글라트바흐가 최근에 또 상태도 안 좋으니까 두드려서 결국은 후반전에는 웨넨글라트바흐를 이제 괴멸을 시켰습니다. 웨넨글라트바흐는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이 데려온 선수도 안 쓰는 것 같던데. 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찌됐건 세비야는 유럽에서 싸우는 법을 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에게 얼마 전에 당했던 그런 것을 제외하면 세비야가 두들기면 이것이 이제 결과가 그래도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격의 파괴력, 팀 스피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시티도 긴장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라운드 결과로 놓고 보면 역시 이 조는 웨넨글라트바흐가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세 팀은 결국은 죽음으로 빠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의 5번째 이슈는요. 바이른 뮌헨 얘기입니다. 바이른 뮌헨이 또 리베리 로벤 없이도 그런데도 강하긴 강하더군요. 물론 약간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에.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른이 역시 스쿼드가 두껍고 영입 선수들 뭐 더글라스 코스타 또 잘 활용을 했고 비달 선수가 조금 기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선수들을 잘 꼬망 선수까지 보강들을 잘해서 역시 우승 후보 영수님을 입증했다. 바이른 뮌헨은 리벤 로벨이 없어도 강했다. 또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경기를 사실 하긴 했어요. 올림피아코스가 잘 버텼는데 이날 재미있었던 거는 코망 선수와 괴체 선수의 카메오 롤이 이날 또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망이 완성돼 있는 선수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쏠쏠이 쓸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괴체 선수가 과르디올라 감독 앞에서 그래도 나 아직 있다는 걸 한번 또 보여준 것 같고 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 카메오들이 잘해줘가지고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폼에 따라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있고 괴체로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역시 백업까지 탄탄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언론 기자분들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우승 후보를 좀 말씀. 바이에른 뮌헨이요. 예? 왜요? 막 이러면서. 바이에른 뮌헨 우승 후보예요. 그 첼시 있잖아요, 첼시. 네? 뭐 레바 민첼 아니에요?
무슨 소리라고? 첼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무슨 소리라고 이지? 네. 그 첼이 어떤 팀이에요? 네? 무슨 팀을 얘기하는 거죠? 모르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레바민 첼 얘기해서 넘어오면 저의 5번째 이슈는 이 조별리그가 6경기니까 그 풀시즌보다 훨씬 짧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1라운드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라운드부터는 좀 더 분발이 필요한 건 맞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1라운드에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약간 삐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첼시가 그래도 유일한 희망으로서 지금 그래도 1승을 따줬는데 나머지 팀들이 모두 네. 지금 패한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지금 유에파 그 개수, 포인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그렇죠. 봤을 이제 때는 좀 고려를 해야 이제는 그게 약간 좀 심각한 상황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고 좀 반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역시 이 축구라는 거는 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적료가 곧 실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또 축구는 역시 팀과 조직과 조직력이죠. 전술의 또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떤 돈을 많이 쓰고 이것이 삽시간에 또 좋은 팀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또 1라운드에서는 잘 나타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스날은 보강도 별로 안 했지만. 예. 그런데도 아스날 물론 지루 선수 퇴장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스날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허리 라인에 아르테타랑 카졸라 라인을 넣은 그거는 거는 너무 역동적인 면에서 너무 아니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너무 모험수였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디나모 자그레브가 사실은 요즘에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골 잘 차는 팀입니다. 근데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문제가 선수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수빨 이름값. 이게 있어서 약간 자만하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력인 부분에서는 그런 중소리그 강팀들이 상당히 조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물론 첼시전이 있어서 아마 코클랭이나 이런 선수들을 좀 준비시킨 것 같은데 쉬게끔 조금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유럽 편지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 선수의 퇴장이 물론 아스날에게는 결정적으로 나쁘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아주 좋은 경기를 좋은 했다. 팀이에요. 굉장히 좋은 네. 경기를 했고 코클랭 없는 아스날의 중원은 분명히 또 문제 있다는 그럼요. 것을 증명을 했고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모두가 첼시는 뭐 좀 좋아지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팀들은 1라운드에서 나타난 약점을 잘 보완해서 좀 생각을 깊이 네. 하지 않으면 올 시즌에도 지금 쉽지 않은 일단 첫 출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조금씩 조직력이 또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6번째는 이슈가 그냥 아스날이었어요? 아스날 얘기 그냥 하려다가 그냥 해버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하고 같은 조인데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조 1위 가능성에 대해서. 조일이요? 지금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왜 지금 아스날이 문제냐면 예전 시즌 제도로 하면 아스날은 1시드예요. 네. 올 시즌은 지금 2시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위에 있는 팀이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 이거 져서는 안 될 네. 경기를 지금 하나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스날에게는 모나코랑 붙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네. 디나모 자그레브랑 붙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유럽에서 아스날에게 약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6번째는 뭐예요? 저의 6번째 이슈는 세리에아의 어떤 뭔가 버티는 힘 네.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벤투스도 분명히 지금 중요 선수 부상자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내용이었고 사실 맨시티가 전반전에 조금만 더 결정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건 유벤투스가 그래도 선수들 간의 어떤 그 질서정연한 전술이 노련하죠. 통해서 네. 결국은 그래도 좋은 골을 두 그렇습니다. 골 딱 집어넣고 경기를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로마가 하는 걸 보면 데로시 선수를 중심으로 또 미드필드에서부터의 수비 전술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리에아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강력하다거나 압도적이라든가 뭐 삐까뻔쩍하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없고 조 1위를 그렇게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 그렇기는 한데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이 있고, 네, 전술이 있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의 네. 어떤 성실성 같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아주 강해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부에서 간바오사카 말씀드렸을 때처럼 한번 이렇게 탈압박해서 나가서 빌드업 빠르게 만들어서 골까지 이르는 뭔가 그런 정도의 또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주 압도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이기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세리아의 어떤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1라운드에서는
잘 나타났던 그런 라운드가 됐습니다. 저의 마지막은 첼시 얘기입니다. 네, 첼시가 뭐 올 시즌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뭐, 몰라. 이번 주말 나 걱정돼요. 네. 근데 뭐 이번 주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 이번 주말 엄청 걱정돼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뭐 수비 쪽의 문제입니다만 누차 지난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던 홀딩 미드필더의 사실은 이 걱정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쳐줘야 원래 테디하고 케일 선수들은 느립니다. 주만은 이제 들어오면서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의 미숙한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프터스 치크 얘기입니다. 이 로프터스 치크를 빨리 경험을 좀 쌓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챔피언스리그 마카비 텔아비브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좀 약체인 것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경험을 좀 쌓아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발 투입을 시켰는데 이 선수가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건 많아요. 예전에 로프터스 치크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굴리트 선수, 루드 굴리트가 어릴 때 가졌던 그러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좋은 신체 조건, 빠른 스피드, 파워풀한 기본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기 운영 능력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오프더볼 움직임도 그렇고 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빠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자꾸 쌓아줘야 되는데 이날 경험을 쌓아주면서 나름대로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도 좀 보여주고 자신감을 많이 찾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프터치크의 이번 경기 경험은 앞으로도 경험을 조금씩 아마 싸게 해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첼시가 겨울 이적 시장이 됐던 클래스 있는 거물급 홀딩 미드필더가 없더라도 약간의 희망은 찾지 않았나. 저는 현재로서. 순간 지금 클래스 있는 거물급 홀딩 미드필더를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데려오면 좋죠. 네. 데려오면 오히려 좀 경험을 쌓기가 조금 용이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10경기 정도 더 경험을 쌓게 하면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작게나마 첼시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보지 않았나. 그리고 오스카 선수가 확실히 이제 들어오면서 좋아졌습니다. 공수에서의 세스크 파브레가스 부담도 좀 줄여들고 역시 오스카 선수가 축구 지능이 워낙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볼 없을 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중원에서 사실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 아스날전은 물론 주축 선수들이 기존 축 선수들이 아마 주축이 돼서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정말요? 그럴 거예요, 거의. 네. 테라비비전 성공한 멤버가 주로 안 나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 진짜요? 생각에는. 네. 네. 한 번 더 그냥 기존 멤버 위주로 갈 것 같아요. 네. 대신 오스카 선수는 뭐 다시 가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윌리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또 나갔기 때문에 페드로도 부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첼시가 분위기 반전은 했다. 네, 약팀을 가지고 이제 분위기 반전을 했습니다. 또 이제 문제가 아스날전 어떻게 되냐 이제 문제입니다. 피차 걱정되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당신이 첼시가 걱정되는 네. 거 이상으로 나도 아스날이 걱정돼. 네. 자, 한의원님의 마지막 7번째. 네, 전체적인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슈인데 헐크는 헐크였다. 네. 네, 저는 발렌시아와 제니트전에서 터져 나왔던 헐크 선수가 이제 멀티골이에요. 멀티골. 근데 첫 번째 골도 좋았는데 두 번째 골은 물론 헐크의 왼발이 옛날부터 정평이 있었고 그렇죠. 골망 찢어져라 같은 슈팅들이 옛날부터도 종종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 라운드에서 터졌던 이 헐크의 왼발 중거리포 아마 헐크 선수 여태까지의 또 골 목록에도 충분히 멋진 골로 포함될 수 있으리만치 아주 뭐 UFO를 정말 방불케 하는 초강력 중거리 포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렌시아가 경기적으로는 굉장히 밀어붙였고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거의 뭐 수비 전술로 나왔더라고요. 수비 전술로 나와서 뭐 공 갖고 있는 시간도 발렌시아가 엄청 길었는데 여기서 제니트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헐크의 정말 무시무시한 헐크포가 장렬을 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사실 뭐 호날두 아까 밀러 선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뭐 그리즈만이라든가 멀티골 터트린 선수들도 그렇죠. 많이 있고 또 디에고 코스타 선수 그 바이시클 킥도 멋이 있었고요. 멋있었죠. 그런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이적인 골들 중에서도 저는 이 헐크의 헐크포가 제대로 터졌던 네. 1라운드였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6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끝내고 저희가 한번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